얼마가 있으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직장인 커뮤니티나 재테크 카페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면 댓글이 수십 개 달려요. 근데 가장 많이 추천받는 답변이 뭔 줄 아세요? 그런 날은 없어요. 씁쓸하지만 공감 가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연봉이 오르면 불안이 줄 줄 알았는데 막상 오르고 나면 걱정거리가 바뀌기만 하는 거예요. 집값, 노후, 아이 교육비, 목록은 계속 새로 생기거든요. 실제로 한국 직장인 46%가 경제적 고민을 개인 스트레스 1위로 꼽아요. 5명 중 거의 4명은 자신의 재정 상태에 확신이 없다라고 답했고요. 이게 2025년 조사 결과예요. 오늘은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리고 충분하다는 감각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같이 짚어볼게요. 파이어나 억대 자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에서 재무 불안을 관리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얘기예요. 연봉이 올랐는데도 왜 불안할까요? 돈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소득이 올라도 불안이 줄지 않는다는 경험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 현상의 진짜 원인은 충분함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숫자도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느 상태면 이제 됐다고 느낄 수 있는지를 한 번도 명확하게 정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숫자가 늘어도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족한테서도 얼마면 충분한가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더 모아야 해, 더 벌어야 해는 들었어도 이 정도면 돼 라는 말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 자체가 완전히 진짜 없는 채로 살아온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데는 또 하나의 심리 메커니즘이 있어요. 월급이 200만 원일 때는 400만 원이 되면 편해질 것 같아요. 400만 원이 되면 이번엔 600만 원이 목표가 돼요. 600만 원이 되면 또 새 목표가 생기고요. 목표를 달성하면 안도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앞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걸 행동경제학에서 헤도닉 어댑테이션, 영어로는 헤도닉 어댑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사람은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처음에 만족감이 사라지면은 또 다음 단계를 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헤도닉 어댑테이션은 나쁜 상황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줘요. 힘든 일도 적응하고 버티는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재무 불안에 적용될 때는 반대로 작동해요. 좋은 상황에도 금방 적응해버리고 더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됐다는 감각이 오질 않는 거죠. 막연하게 불안하다는 느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갖고 있을까요?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답한 가구가 51.9%예요. 절반을 넘어요. 반대로 잘 돼 있다는 응답은 9.6%에 불과하고요. 그 이유가 숫자로 보면 좀 더 선명해져요. 2025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7만 원이거든요. 반면에 통계청 조사에서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336만 원이에요. 차이가 269만 원이에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월 생활비의 5분의 1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해도 약 111만 원, 그래도 225만 원이 매달 부족한 셈이에요. 이 숫자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공포가 아니라 그럼 어디서부터 뭘 챙겨야 하나라는 실마리예요. 그럼 돈이 더 많아지면 불안이 사라질까요? 2023년에 카너먼과 킬링스워스가 피나스에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흔히 연소득 약 1억 원이 넘어가면 행복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알려진 그 연구예요. 근데 실제 결과는 그보다 더 미묘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행복도가 꾸준히 높아졌어요. 단 예외가 있었어요. 이미 불행한 집단,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하위 20% 그룹에서는 연소득 약 1억 원 이후로 행복 증가가 정체됐어요. 한국 데이터도 비슷한 방향을 보여요. 2024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인 사람의 70%가 행복하다고 답했는데 200만 원 미만은 38%였어요. 소득이 올라갈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소득이 오른다고 해서 불안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 심리가 개입하고 헤도닉 어댑테이션이 일어나면 소득 증가의 효과가 상당히 상쇄돼요. 그래서 소득 목표만 높이는 건 불안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그럼 충분함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세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일 갑자기 소득이 끊기면 몇 달을 버틸 수 있나요? 통장에 있는 돈으로 월세, 식비, 공과금을 내면 몇 달이나 버틸 수 있는지 머릿속으로만 떠올려 봐도 좋아요. 두 번째, 큰 병이나 사고가 나면 가정 경제가 버틸 수 있나요? 갑자기 몇백만 원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돈이 나올 구멍이 있는지요. 세 번째, 지금 노후를 향해 아주 조금이라도 적립 중인가요? 금액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방향이 맞고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자산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재무 안전망의 기본은 갖춰진 거예요. 이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충분함의 기준이에요. 세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비상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비상금은 흔히 3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권고해요. 직장이 안정적이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쪽으로 잡는 게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이전에 비상금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다뤘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심리적 효과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텔러스 헬스의 2025년 정신건강지수 조사 결과가 흥미로워요. 비상금이 있는 사람의 정신건강지수가 66.2점인 반면 비상금이 없는 사람은 43.2점이었어요. 23점 차이예요. 점수 차이가 이 정도면 그냥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도 한 거거든요. 비상금이 실제로 쓰이는 경우보다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줘요. 비상금이 완성되면 당장의 재무 상황과 관계없이 최소한 몇 달은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게 불안의 온도를 확실히 낮춰줘요. 두 번째 안전망은 보험이에요. 보험 이야기를 꺼내면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험료 나가는 게 아까운 데다 뭘 들어야 하는지도 복잡하고요. 근데 보험의 역할을 딱 하나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큰 사고나 병이 생겼을 때 가정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막아주는 것. 이전 에피소드에서 보험을 어떻게 정리할지 자세히 다뤘는데요. 핵심 기준은 두 가지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 리스크가 막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일하지 못하게 됐을 때 가족의 생활비가 나오는 구조인지. 보험은 투자가 아니에요. 수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방어를 위한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면 필요한 부분을 채우되 과하게 들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비상금이 단기 방어막이라면 보험은 큰 사고에 대한 장기 방어막이에요. 이 두 개가 갖춰지면은 재무 안전망의 절반은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안전망은 노후 적립이에요. 아까 숫자를 보셨잖아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월 225만 원이 부족해요. 이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지가 노후 적립의 핵심이에요. 크게 세 층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걸 3층 연금 구조라고 부르기도 해요. 국민연금은 직장인이라면 이미 납부하고 있으니 첫 번째 층은 자동으로 쌓이는 셈이에요. 퇴직연금도 회사가 적립해주는 구조라 본인이 운용 방식을 선택하는 게 주요 과제예요. 그리고 개인연금, 즉 연금저축이나 IRP는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세 번째 층이에요. 세 번째 층이 중요한 이유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거든요. 지금 당장 큰 금액을 넣을 수 없어도 소액으로 시작해서 습관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경제적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평균 나이가 48세라는 조사가 있어요. KB 골든라이프 보고서 기준이에요. 지금 30대, 4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재무 안전망 3단계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 갖춰야만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2025년에 가톨릭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재무 웰빙 지수, 영어로는 퍼스널 파이낸셜 웰니스 스케일을 한국판으로 연구한 논문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주관적 재무 안정감, 그러니까 나는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다라는 본인의 느낌이 월 수입 같은 객관적 지표보다 신체 정신 건강과 더 강하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실제로 돈이 얼마냐보다 내가 내 상태를 알고 있다는 감각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르면 막연하게 더 불안해요. 나 노후 준비되고 있나? 이 질문에 글쎄 라고 답하는 순간 불안이 커지는 거거든요. 반면에 국민연금은 이만큼 쌓이고 있고 비상금은 3개월치가 있고 IRP에는 매달 이만큼 들어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실제 금액이 작더라도 불안이 훨씬 관리 가능해져요. 오늘 얘기를 행동으로 연결해 볼게요. 세 가지 안전망, 비상금 보험 노후 적립 중에 지금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를 동시에 건드리려 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딱 1개만요. 비상금이 없다면 이번 달부터 자동이체로 10만 원이라도 별도 통장으로 이동시켜 보는 거예요. 금액보다 습관이 먼저예요. 보험이 불명확하다면 지금 내가 가입한 보험 목록을 한번 꺼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보험증권 앱이나 보험담화와 같은 곳에서 한 번에 조회가 되거든요. 노후 적립이 안 되고 있다면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월 1만 원이라도 자동이체를 걸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액보다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가장 약한 고리일개를 찾고 그것만 한 발짝 움직여보는 것. 돈 걱정이 연기되는 날은 없을 수도 있어요. 파이어를 달성한 사람도 새로운 걱정이 생기고 억대 자산가도 불안을 안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무 불안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건 이 두 가지예요. 하나, 충분함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보는 것. 비상금, 보험, 노후 적립. 이 세 개 안전망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내 재무 상태를 아는 것. 금액이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면 불안이 관리 가능해지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음에도 먼저 찾아보고 정리해서 들고 올게요.